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가장 뜨거운 현장을 꼽으라면 선거판이 아니라 아마 판다 공원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한국인의 사랑을 온몸에 받았던 그야말로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 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오늘 한국을 떠났습니다. 네, 뭐 푸바오는 한자로는 복보라고 해서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이름 그대로 많은 분들에게 치유, 감동,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맞습니다. 더구나 그 푸바오의 사육자였던 강철원 씨가 모친상을 당했는데 네, 푸바오 오늘 동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더욱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음, 그 푸바오가 오늘 중국으로 떠난 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태어난 판다는 만 4세 이전에 중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그런 협약에 따른 건데요. 네, 판다는 4살이면 새끼를 낳을 수 있는데 가임기가 3일밖에 되지 않아서 서둘러 신랑을 맞이해서 번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판다를 장기 임대한 곳에 그 번식 연구기금으로 한 쌍에 1년에 100만 달러를 받고 있답니다. 네, 많이 대여한 받네요. 판다가 또 새끼를 낳으면 1년에 40만 달러를 받게 돼 있습니다. 판다 부모에게 들어간 돈이 1년에 13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신랑을 데려오는 방법도 있는데 이 같은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결국 푸바오를 돌려보낼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푸바오는 이제 뭐 부모의 고향인 수찬성의 그 자이언트 판다 보존 연구센터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 여론도 환영 일색입니다. 특히 귀환 직전 모친상을 당한 그 강 사육사에 대해서 애도를 넘어 찬사와 감사가 이어졌는데요. 아, 애도도 하면서 감사까지 그렇습니다. 같이. 네, 예. 그저 중국 바이두 저 인터넷 포털의 그 중국 바이두의 중국 푸바오 페이지에는 수만 명의 네티즌이 몰려들어서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 정부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중국인이 애도의 뜻을 표한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네요. 푸바오가 민간 외계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푸바오가 중국인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보물이 되길 기원하고 네, 보겠습니다. 푸바오의 귀여운 모습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오늘 그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특별 강연 내용을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로 사용을 하다가 하루 연계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소식입니다. 네, 국방부가 지난 1일 전국 각급 부대 공문을 보내서 오늘 예정된 정신교육 시간에 예전과 다른 교육을 시키라는 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와 시장 경제의 가치라는 내용인데요. 네, 군이 뭐 매주 수요일마다 그 장병 정신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당초 계획했던 정신교재와는 다른 내용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지휘관 특별 정신교육 교재는 7쪽 분량이었는데 지난달 20일 상공의 날 기념식 때 대통령이 특별 강연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다는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윤 대통령은 성공의 날 기념식 특강에서 노동개혁 그리고 기업 규제 완화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등을 거론하며 자유와 시장경제 가치를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군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국방부가 정신교육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에 지휘관 특별 정신교육을 연기를 했습니다. 총선도 앞두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더 문제인 거죠. 국방부 관계자는 이제 야전에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년하기로 했고 구체적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갑자기 특별 정신교육을 지시를 했고 더구나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국방부가 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군 내부의 자유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부정하는 불순 집단이 있어서 그랬던 건가요? 그렇다면 이제 국방부가 나설 일이 아니고 대통령실이 나서야 할 텐데요. 그렇죠. 설마 그렇지는 않았겠죠. 전직 국방부 장관의 이름이 런종섭으로 휘화되는 바람에 희화화됐죠. 국방부마저 어리런 얼빠진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정말. 네, 마지막 소식은요? 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집계한 억만장자의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인데요. 네, 포브스는 올해 억만장자 대회에 새로 합류한 부호 가운데 스위프트가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을 하기로 예정은 돼 있었는데 공연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일본 공연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만한 인원을 수용할 만한 대규모 공연장이 없었던 탓인데요. 네, 결국 뭐 스위프트를 좋아하는 팬들이 직접 공연을 관람하는 기회를 잃긴 했는데 어쨌든 스위프트는 이런 콘서트 수익, 음반 수입, 그 부동산 투자금으로 약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가량을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1조 5천억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오로지 노래와 공연만으로만 10억 달러가 넘는 부를 축적한 최초의 음악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부터 뭐 5개 대륙의 그 순회 공연을 다녔는데요. 10억 달러가 넘는 수입을 또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스위프트가 일으키는 경제 효과를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신조어도 생겨나게 됐을 정도인데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열린 이틀 강연의 공연에서는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인근 관측소에서 지진계에
무려 규모 2.3에 해당하는 진동이 감지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예. 보도도 했습니다. 음. 콘서트장 안에 열기와 관객들의 호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대단하네요. 마음 씀씀이도 대단히 좋습니다. 공연 장비를 운반하는 50대의 트럭 있는데 그 트럭 기사들에게 각각 1억 3천만 원씩 보너스를 주기도 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나네요. 그렇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K-팝 그룹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이 포브스지의 세계 보호에 선정됐다는 소식, 그리고 K-팝 노믹스라는 신조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을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